자,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아유, 그냥 며칠째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한번 떨구고 반등하는 게 낫지. 깨작깨작 만불대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 지금 다시 미국 증시 그리고 금과 함께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미국 증시 기술주 폭락과 함께 S&P 500도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 가격은 약간 하락세가 진정되는 것 같지만은 은 가격은 약간 떨어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여기 밑에 보시는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고요. 위에가 미국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겹네요. 지겨워. 이거 뭐 애증의 관계도 아니고 떨어질만 하면은 따라다니고 떨어질만 하면 따라다니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비트코인과 증시, 가위 같은 걸로 그냥 싹 잘라가지고 분리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을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스시 수합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시 수합이 증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 후 법률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또 소송 이야기 나왔죠. 뭐 조금만 피해보면 바로 소송 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스시수합, 이 투자 들어간 사람들, 스시수합이 제대로 된 프로젝트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크게 한턱 챙겨보려고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국내로 비교를 해보자면 잡거래소가 안 좋은 줄은 알고 있지만 상장 펌핑 같은 거 한번 먹어보려고 들어갔다가 크게 오히려 물려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당연히 개발자도 책임 있겠지만은 잘 알아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신의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스틴선이 또 한 건 했습니다. 트론에 오늘 좀 큰 상승이 왔었는데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저스틴선 하는 건가? 최근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이 저조했었던 트론과 저스트를 이번에 거하게 올려놓은 저스틴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선 토큰을 계획보다 일찍 배분할 예정이다 라고 트윗을 남겼고 그와 동시에 트론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죠. 자, 이 스위프트가 웬일로 암호화폐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보고서를 내보냈는데요.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사례는 법정 통화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당연하죠. 이 현금이야말로 법정화폐야말로 자금 세탁 및 범죄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또 추적도 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를 무조건적으로 범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해커들이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국경 검문소를 해킹을 시켜가지고 시스템을 다운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든 업무를 대체한 그런 상황인데요. 망할 놈의 해커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니네 시스템 원상복구 시키고 싶으면은 4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내놔라. 니네 같은 놈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욕먹는 거야, 이 자식들아. 이 해커들에게 4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내지 말고 400만 달러어치 엿을 보내면 어떨까? 엿을 먹여버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유명한 투자자죠.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 지정에 로저버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남겼었다라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해킹 당해가지고 구라였을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좋다가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유명 분석가 일 카포 오브 크립토라는 사람인데요. 체인링크 차트 분석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체인링크가 다시 한번 불장에 들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높게 상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패턴이 똑같다 이거죠. 어제 같은 경우 이 체인링크 역 헤드앤숄더를 보여주길래 저도 이제 남은 돈 살짝 집어넣었는데 물렸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아주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요즘에.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클래식 사토시 차트인데 지금 최후의 지지선에 맞닿아 있다. 이게 뚫리면은 이제 난리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119 전화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뭐 51%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 떨어진 것만 해도 양호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잘 버텨주면은 좀 덜 떨어지겠죠. 자, 아무튼 최후의 지지선에 버텨주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치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가치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돈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개발들과 함께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는 계속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2.0만 딱 안정적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은, 딱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은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더리움은 이 차량 외에도 6개 측정 기준에서 비트코인을 앞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체량, 이체 건수, 이체 수수료, 구글 검색, 노드수 모두 다 비트코인을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체 수수료는 좋은 게 아닌데. 자, 그 다음에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또 소개를 드렸었던 소식 중에 피터 시프 아들내미가 비트코인을 샀다,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다라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남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신이 투자자라면은 이 베테랑 사업가인 피터 시프 본인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평생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는 애송이 투자 조언을 듣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겼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애송이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총 82,906명 중에 81%가 애송이의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더니, 자, 물론 이 상황에서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비트코인 홀더들이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피터 시프는 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할까? 정말 비트코인이 미워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딱 봐도 알겠지만 피터 시프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끌면 끌수록 그의 사업에 더욱더 뭔가 이로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것은 로버트 키오사키 아시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최근에 피터 시프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 둘이 또 친하더라고요. 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제 논쟁 비스무리하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반이 보기보다 아주 얍삽한 양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연 그가 진정으로 비트코인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언젠가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렇게 피터 시프 관심을 아주 잘 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잘 끄는 법을 아는 또 다른 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터 브렌트 차트 분석인데요. 이 피터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운명을 타고나는 것은 아닌가. 농담이고요. 흔한 이름이죠. 자, 아무튼 이번에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를 공유하면서 베어 플래그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그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라리 저도 이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냥 시원하게 한번 떨구고 올라오는 것이 어떨까. 계속 깨작깨작 밥상머리에서 깨작깨작거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만불언저리에서 어리버리 되고 있는데요. 그냥 밥상 엎고 새로 밥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반등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든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어서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비트코인이 이제 베어 플래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베어 플래그는 위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어 플래그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불 플래그처럼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디가 될 것인가? 자, 다음으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2017년도 때 비트코인 불장 전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엔 라크 데이비스라는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20주 이동평균을 비교해보면 최근 가격 추세가 2017년도 초부터 그의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에 도달했을 당시와 비슷한 신호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자, 차트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직접 가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거 타고 쭉쭉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30%, 20%, 40% 하락을 하면서 쭉쭉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습이 여기랑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꼬리 쭉 내렸다가 말아 올리고 올라가는 모습. 이번에도 그냥 꼬리 쭉 내려가지고 시미 갭 징글징글한 거 그냥 확 채워버리고 쭉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러 윙클보스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바닥이 1만 달러를 훨씬 밑돌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이제 비트코인 바닥은 10,000달러 근방이다. 새 기준선이다. 비트코인은 다음 상승을 위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타일러 윙클보스였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공급이 늘어나자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자 고래 계정들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과연 이게 달러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의심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순자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확신을 갖고 실제로 돈을 비트코인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일단 그런 부자나 기관들이 많은 퍼센티지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할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2%, 5% 이렇게 할당을 한 것인데요. 이게 시작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 시총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1%씩만 투자를 해도 금방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비트코인 붐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총괄 사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이 부분은 옆집 유치원생도 아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이죠.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금에 할당하거나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CNN에 나와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을 추천을 한대요. 농협지사장도 아니고 모건 스탠리 총괄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이런 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공중파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세상이 점차 빠르게 변해가고 있네요. 이런 변화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들어온 저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 결과가 조만간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희들을 반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상태 같은 경우는 공포 단계입니다. 아마 좀 극단적 공포로 한번 흔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일단은 공포 단계이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격 반등 조짐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런저런 정보들 오늘도 잘 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영상 마지막까지 한 편이라도 재생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도움이 마치 비트코인의 채굴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제가 앞으로도 살아남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